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신유경 왜 나 따라해? 그렇게 했다고 내가 지금? 신유경 선생님과 함께 오늘 확통 런을 했어요. 아마 캐스트 댓글에 선생님 울- 합- 말이 안 나와. 구평 전에 확통 찍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열심히 찍고 있었고 그 확통에 뭐 스팟 4회, 천우신조 4회에 있는 확통들 그리고 울트라 캡숑 일부 확통에서 남아있던 것들을 오늘 다 찍어 제껴버리겠다라고 유경쌤하고 스케줄을 잡고 있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면 오늘이라고 하기가 이게 일요일 아침에 스케줄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 되는 지금 이 시간이 3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뜬 지 24시간이 돼가네. 24시간에 카메라를 이렇게 얼굴에 들이대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 24시간이 되어가는 이 시간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확통 런을 했고 생각보다 많이 찍진 못했어요.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고 옮겨 다니고 강의 없는 강의실에 와서 막 촬영을 하느라고 뭐 이래저래 힘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울캡숑을 찍다가 이 구평 전에 요거 한 문제의 해설을 이 구평 전에 확통 선택자들에게 꼭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갑자기 캐스트를 켰어요. 원래 선생님 월요일 날 캐스트 올라가는 날이 아닌데 왜 켰냐면 일단 확통 런 하는 날에 대해서 이 우리 카톡 메시지 여러분들이 보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이 지금 이 시간이 시간인지라 선생님 말이 매끄럽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 카톡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요 강의실을 잡고 하는데 외부와 소통을 하는데 우리 확통런을 한다고 할게요라고 실장님이 이제 카톡에 막 대화 오고 가다가 그래서 확통 달리기 이거 보고 있으니까 확통런? 우리가 확통런? 이랬는데 확통 달리기. 아, 유경쌤하고 내내 확통을 열심히 찍는 것. 그래서 유경쌤이에요, 이거. 크크크크 취향 저격이래. 본인 취향 저격이라는 거야? 재밌어. 언어 유희 재밌죠? 실장님 웃겨요. 약간 어떻게 차갑게 웃기지? 아리게 웃긴데. 넌 아려? 난 안 아리던데? 잘못한 게 많은가 보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하, 크크크, 진정한 확통론이라고 제가 답을 했고, 유경이의 이게 보일까 잘? 이모티콘 보여? 화면에 잘 보여? 이렇게 아마 마라톤 하는, 요즘 러닝 한대요. 이 물을 뿌리면서 런, 달리기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너무 재미없게 읽어주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고, 실장님께서, 병맛 느낌 제대로네. 광기죠. 이거 광기. 우리가 진짜 지금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광기야. 찍으면서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게 이해될 수 있잖아. 다시 찍어. 다시 해. 이러면서 정말 유경쌤하고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확통런을 오늘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찍어주고 싶었는데 좋은 퀄리티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찍진 못했지만 그래도 확통런을 오늘 제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체력이 안 따라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캐스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크크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연구실 단톡방에 뭔가 뭐 국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요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늘 이렇게 크크크 검색하면 거의 뭐 대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왜 갑자기 캐스트가 올라가는 정기적인 요일도 아닌데 올리냐면 곧 구평인데 이 캐스트는 월요일 날 올라갈 테니까 이틀 후에 구평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 역대 초고난도 문항들은 다 경우의 수에서 출제된다면 뭐가 출제됐죠? 어디서 출제됐지? 중복조합에서 출제가 된 거야. 근데 이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뭔지 알아. 근데 중복조합에서 출제가 됐을 때 고난도 문항이었던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사건을 사용하는 중복조합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거야. 그동안에
고난도 문항들, 그 중에서도 초고난도 문항들, 그 중에서도 가장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중복조합 문제들에서도 포인트는 뭐였냐면 여사건이었던 거야. 여기에 and 여사건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울캡숑에서 중복조합 파트, 즉 2단원의 5문제를 구성할 때 4번, 5번 문제에 힘을 빡 줬어. 울캡숑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중복조합에 들어있는 5번 문제야. 근데 그 5번 문제를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냐면 중복조합 문제를 푸는데 여사건을 빼야 돼. 근데 그 여사건을 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빼야 되는지, 주의할 점이 뭔지, 여사건을 뺄 때 잘 빼야지만 여사건을 사용해야 돼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확도 있는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단원의 4번, 5번이 여사건을 빼면 돼. 뺄 때 또 뺀 걸 또 빼지 않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제작하는데 훈련이 좀 세. 그래서 울캡숑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 2단원의 5번이 제일 어려운데 그 제일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오늘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줄게요. 어떤 문제냐면 그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늘 먹던 너무 익숙한 우유와 빵으로 문항을 제작했고 중복조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빼는 여사건 논리를 사용한다. 그런데 여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라 뺀 걸 또 빼지 않게끔 훈련시킨다. 그런데 토탈 2개의 케이스로 나눠지고 그중 한 케이스는 뺀 걸 또 빼지 않는 배반 사건을 빼도록 해놨고 나머지 한 케이스가, 2번째 케이스가 이런 문제는 세상에 없어. 이것까지 완전히 이해하면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못 풀 문제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 풀어보시고 딱 3분, 조금 더 주면 5분 풀어보시고 안 풀려도 해설을 들어. 나는 못 풀겠어. 그러면 풀지 말고 해설을 들으세요. 해설 들으면 중복조합에 관한, 중복조합을 베이스로 하는 문항의 여사건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딱 보여.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경우는 여사건을 써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에 사실은 여사건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논리,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가는 30번, 29번 혹은 28번에 나오는 논리, 그걸 이 한 문제로 싹 배울 수 있어. 너무 멋있는 문제야.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거 감안하고 울캡숑 다 이렇게 어려워. 아니야.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데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데 이 한 문제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듣는 동안 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거 듣고 구평 보러 가보세요. 확통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찡찡대고 앉아있는 유영쌤 끌고 이제 퇴근을 해볼게요.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제 얼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점을 좀 흐리게 해줘봐. 자, 선생님 사라지면 강의 해놨거든요. 미리. 선생님 사라지면 압도적인 강의, 썸네일 봤죠? 신들린 강의, 확통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평, 확통 선택자들 파이팅. 확통은 개념이야.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어 라고 밀고 나가는 기세다. 오케이? 혹시 지나가다 들린 미적 선택자들은 하루를 기다리시오. 정기적인 캐스트는 화요일날 올 거고 내일 오겠죠? 그리고 이번 캐스트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들을 쫙 이야기해 줄 거야. 기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다고? 구평 전후를? 와, 수능은 100점 나오겠네 하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캐스트는 약간의 새벽 감성으로 24시간째 잠을 자지 못한 선생의 수다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사라지고 보세요. 강의 보셔야 돼. 그냥 봐. 알겠죠? 네. 이 5번은 이 5번 자리에 놓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예요. 너무 어렵거든. 근데 중복조합에서 장육 30번 같은 경우 너무 어렵게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줘보자
라는 생각으로 준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4번과 요 5번이 아주 어렵겠지만 5번 문제는 잘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풀이 안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을 이거는 다음 어떤 문제를 풀 때 잘 체크해 봐야겠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우유 3개와 같은 종류의 빵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자, 첫 번째,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있고 우리는 우유 3개와 빵 8개를 갖고 있다. 자, 이것을 가나 다에 맞게 나눠줄 거야. 자, 거기서 가 조건 먼저 살펴봤더니 각 학생이 받는 우유의 개수는 0 또는 홀수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유가 3개이기 때문에 우유 3개를 빵개 또는 홀수개가 되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A, B, C, D 4명의 사람에게 누군가 한 명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에게 우유 3개를 다 주고 나머지는 우유를 주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고 또는 A, B, C, D 중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한 명에게 우유를 주지 않고 나머지 3명에게 하나씩 주면 두 케이스 모두 3개를 받거나 빵개를 받는, 즉 빵개를 받거나 홀수개를 받는 조건을 만족시킨 거야. 그래서 케이스가 가 조건에 의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 두 케이스가 크게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 조건에 의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누가 빵, 우유 3개를 받을 거냐, 우유 3개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넷 중 1명, 우유 하나를 못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넷 중 1명. 가 조건에 해당하는 두 케이스 각각 우유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4시 1인 거야. 그런데 우유를 누가 받았든 우유와 빵의 개수 A, B, C, D 중 누가 무엇을 몇 개 받아야 된다라는 제한은 없어. 빵과 우유의 총 개수 또는 빵이 짝수개냐 홀수개냐 의 조건이 붙어있지 누군가의 조건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3개를 받든 뒷단의 경우의 수는 동등할 거고 누가 못 받든 그 뒤에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동등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4시 1 곱하기로 진행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투 스텝. 가 조건을 반영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나다 조건까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까지 찾아볼게. 자, 가 조건은 A, B, C, D에게 우유 3개가 A에게 우유 3개가 몰빵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유와 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게. 그걸 찾으면 4시 1을 곱해주면 돼. A가 우유 3개, B가 우유 3개, C, D 누가 우유 3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4시 1은 나중에 곱해볼게요. 자, 우유가 A라는 한 사람에게 몰빵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 조건을 보시면 각 학생이 받은, 자, 나 조건은 노랑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 조건은 각 학생이 받은 빵과 우유와 빵 순서대로 우린 우유부터 줬으니까 우유와 빵의 개수, 토탈 개수는 1개 이상 6개 이하이다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일단 찾아보자. 첫 번째는 우유와 빵을 합쳐서 모두 하나 이상은 받아야 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빵 8개 중에 3개는 사용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B, C, D가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빵을 하나씩은 일단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빵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빵이 5개가 남아있고, 그럼 이 5개의 빵은 A, B, C, D 4사람에게, 서로 다른 4사람에게 같은 빵 5개를 나눠주는 5, 4, 4명이죠.
4H5라는 중복조합으로 빵을 나눠주면 돼. 여기까지가 우유빵 합쳐서 하나 이상을 받을 경우의 수야.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유빵 합쳐서 토탈 받은 개수가 6개를 초과하면 안 돼라는 거야. 그러니까 4H5까지 우리는 뭘 만족시켜줬냐면 우유빵 합쳐서 모두 하나 이상은 받았어 만 만족시켰다고. 그런데 6개를 초과한 케이스가 이 안에, 경우의 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4H5 안에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냐면 우유빵 합쳐서 6개를 초과하는 것. 즉, 이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저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씩은 이미 가 있는 상태에서 이 5개가 어떻게 추가로 A, B, C, D에게 나눠지면, 즉 4H5 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빵우유 합쳐서 7개 이상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 그걸 찾아서 빼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가 되면 제거해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냐면 5개가 누군가에게 몰빵이 되면, 근데 그 누군가가 B, C, D일 때는 괜찮아. 5개가 누구에게 몰빵이 되면 A에게 몰빵이 되면 8개, 빵우유 합쳐서 8개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4H5 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건 5빵빵빵인데 이건 5빵빵빵이 그대로 요렇게 갈 때, 즉 한 가지 경우는 제거해야 된다. 또는 4일빵빵. 왜? 하나씩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남은 5개를 추가로 4사람에게 나눠준 요 케이스 안에서 제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몇 개를? 빵우유 합쳐서, 우유빵 합쳐서 7개 이상인 케이스를. 그러면 4일빵빵도 마찬가지야. 4개가 누구한테 가면? A한테 가면 7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에게 4개를 고정, 나머지 1빵빵은 누구에게 가도 상관이 없네. 왜? 내가 지금 제거해야 되는 케이스는 A가 7개를 받았으니까 4일빵빵으로 가든 4빵 1빵으로 가든 4빵빵 1로 가든 이건 제거해야 돼. 왜? A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 요 3개를 B, C, D에 배열하는 3가지,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는 3이 빵빵은 괜찮아. 3이 A로 다 간다 하더라도 6개인데 6개까지는 허락해. 그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해서 1과 3까지는 제거. 됐지? 자, 이러면 나 조건까지 만족시켰어. 4C1 곱하기 4H5 빼기 1 더하기 3까지는 사실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이렇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데 다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다 조건은 적어도 한 학생은 홀수개의 빵을 가진다. 적어도 한 학생은 빵의 개수가 홀수개여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홀수개, 그중 2사람이 홀수개, 그중 3사람이 빵이 몇 개인데 이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 아주 명확하게 여사건을 써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의 수에서 이 우유 3개 준 건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 나 조건까지 만족이 되는 요 경우의 수에서 다의 여사건을 빼주자. 이 안에서 다와 모순인 걸 빼면 되겠지. 다와 모순인 게 뭐냐면 모든 학생이 빵을 몇 개 받는다? 짝수개. 즉 다의 여사건은 모든 이들의 빵이 짝수개로 받아지는 거야. 모두 빵짝이라는 거지. 빵을 짝수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상 6개 이하로 나눠진 경우 안에서 이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대전제 안에서 거기서 다의 여사건을 빼주자고. 자, 여기 있는 걸 빼야 돼. 모두 빵을 짝수게 받는다.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는 가 있는 거냐면 하나 이상
6개 이하. 근데 이제 요 6개 이하기 위해서 4개를 빼줬는데 요 우리가 4H5에서 뺀 걸 또 빼면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아 이게 모두 빵을 짝수게 받은 경우인데 여기서 이미 뺐으니까 그걸 빼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모두 빵을 짝수게 받는 경우의 수를 빼주자. 그리고 나서 뺀 걸 또 빼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자. 오케이? 자, 그러면 모두 빵을 짝수게 받는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 4H5의 이 조건까지는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조건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냐면 최소 빵은 하나씩 주고 모두 빵을 짝수게 받는 경우를 빼기 위해 우리는 4H5에서부터 빼기 시작해야 되니까 빵이 5개 남은 순간에서부터 다의 여사건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모두 짝수개가 받으려면 잘 봐. 빵이 짝수, 모두 빵짝이야. 우유는 상관없어. 빵이 짝수개여야 돼. 그런데 빵은 노랑이야. 빵을 하나씩 받은 사람이 3명이나 있는 거지. 그래서 3개를 먼저 사용해서 빵을 하나씩 추가해줘야 돼. 그래야 빵짝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남은 빵이 2개잖아. 이 2개가 같이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빵이 2개니까 빵이 모두 짝수개로 이미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남은 2개는 세트로 가야 돼. 그러면 이 빵 2개를 받을 4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빵 2개가 너한테 갔어. 그러면 다 빵짝이네. 빵 2개가 여기 왔어. 빵개 4개, 2개로 다 빵짝이야. 오케이? 그래서 4C를 빼주는데 자 이제 여기서 4H5에서 우유와 빵을 합쳐서 7개 이상 받는 경우의 수를 뺐는데 혹시 뺀 거 이미 이 안에서 제거한 걸 또 빼진 않았는지 확인해주면 4C1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나머지 빵 2개가 1이 가도 5개야 최대. 나머지 빵 2개가 나머지 3사람 중 누구한테 가도 빵이 최대 4개야. 그러니까 5개. 이건 우리가 원하는 우유빵 합쳐서 6개 이하인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뺀 걸 또 빼는 건 아니라는 거지. 빼고 또 뺄 때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덧셈 정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크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존재해. 논리는 완전히 똑같아. 근데 2번 케이스가 1번 케이스와 차이점을 갖고 있어. 그게 뭐냐면 빼고 뺐는데 뺀 것에 중복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건 다시 더해줘야 돼.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게 여사건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야.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린 1번, 2번 케이스로 나눠서 조금 호흡이 길게 출제를 했지만 만약에 2번과 같은 케이스를 단독으로 출제한다. 그러면 그 하나의 논리는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뺀 걸 또 뺐네. 그걸 다시 더해줘. 요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논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걸 2번 케이스에서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케이스 가보겠다. 그렇다면 1번 케이스는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는 4C1에 곱하기 이걸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게 바로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다라는 거고 자, 2번 케이스 가볼게요. A, B, C, D 4사람이 있다. 이 4사람에게 우유를 어떻게 나눠줬냐면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눠줬어. 그리고 한 사람은 못 받은 거야. 우유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못 받을 사람 한 명을 뽑는 4C1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이 뭐였냐면 똑같아. 나 조건을 반영해보자. 우유와 빵을 합쳐서 1개 이상 6개 이하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나에게 빵이 몇 개 있냐면 셋, 넷, 5, 6, 7, 8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일단 빵 하나는 사용해야 된다. 요건 나 조건 때문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7개를 A, B, C, D 4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남아있는 7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사람을 중복허락 7번 뽑아라는 4H7이야. 자, 근데 여기서 6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는 빼줘야 돼. 자, 6개를 초과한다는 건 7개가 몰빵이 되면 7빵빵빵이 A, B, C, D에게 가면 그러면 7이 어디에 가든
다 하나씩을 우유든 빵이든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 7개가 누구한테 가도 6개를 초과하는 8개를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하나씩 빼볼게. 그래서 요게 7개를 받을 사람 1명을 뽑아주는 경우의 수 4시 1이고, 자, 다시 6개, 1개, 빵개가 분배됐을 때, A, B, C, D에게 갔을 때 6개가 누구한테 가든 7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6일 빵빵을 A, B, C, D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6이 누구한테 가든 1이 어디로 가든 그냥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왜냐하면 전부 초과거든. 다 공평하게 하나씩을 갖고 있으니까 6이 어디로 가든 7개라 이 조건에 모순이 된다는 거야. 그걸 제거해야 돼. 그럼 이건 4팩 나누기, 서로 다른 4사람과 6일 빵빵을 매칭시키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을 포함하는 4팩 나누기 2팩이 된다라는 거. 5, 2, 빵빵은 괜찮아. 왜냐면 5개가 어딜 가도 합이 6개니까 6개 이하는 괜찮은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 조건까지 성립을 시켰어. 그런데 다에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빵을 홀수게 받아야 돼. 적어도 오케이, 6건. 다의 6건은 모두 빵을 짝수게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어디서 빼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4H7에서 빼자. 빼고 난 다음에 혹시 빼고 또 뺐는지 두 사건의 교집합을 찾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모두 빵을 짝수게 받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게요. 4H7은 7개의 빵을 A, B, C, D에 나눠준 거야. 왜냐면 이 조건까지는 만족시켜야 되니까 빵 하나는 이미 썼어. 그럼 요 7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두 빵을 짝수게 받아야 되는데 우유는 홀수게 받아도 상관없어. 빵을 짝수게 받아야 되니까 하나를 더 얘한테 써줘야 돼. 자, 그러면 D는 빵을 2개 받아 있고 얘들은 빵을 빵개 받아 있으니까 짝수개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 6개를 2개씩 묶어서 A, B, C, D에게 나눠주면 빵은 짝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4H3 이걸 빵을 짝수게 받는 경우의 수로 구해준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맞습니까? 확인, 중간 확인, 조건 확인, 괜찮죠? 자, 4H3 이게 다의 6건을 뺀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케이스의 아주 특별한 마지막 경우의 수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요 사건을 A 사건이라 하고 이 사건을 B 사건이라 해볼게. 물론 두 사건 모두 이 안에서 빼기 위해 만든 여사건이니까 여기에 포함된 사건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면서 이 A 사건은 뭐였냐면 우유빵 합쳐서 6초가인 사건이었고 여기는 모두 빵을 짝수게, 모두 빵짝인 사건이었어. 근데 이 모두 빵짝인 사건을 구해내면서 그 중에 요런 경우는 6초가야, 요런 경우는 6초가야 라고 하면 헷갈려. 그래서 둘의 교집합이 있지 않은지, 즉 뺀 걸 또 빼지 않았는지, 그렇게 된 건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A 교집합 B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케이스에서는 없었는데 2번 케이스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A 교집합 B라는 사건의 정의는 6개를 우유, 빵, 합친 개수가 6을 초과하면서도 and 모두 빵을 짝수게 받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모두 빵을 짝수게 받는 4H3이라는 저 상황을 다시 쳐다보면 모두 빵을 짝수게 받아야 되니까 이미 노랑빵이 하나 가 있는 상태에서 4H7은 노랑빵 하나는 준 거고 거기에 나머지 7개를 배열했는데 나눠줬는데 이 7개 중에 빵짝, 모두 빵짝을 해야 되니까 빨강을 하나 준 남은 6개를 어떻게 줘야 돼? 모두 빵짝이면서 동시에 7개, 6개 초과가 나오도록 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6개가 남아있어. 그러면 6, 빵, 빵, 빵이 누구에게 가면 문제가 발생하냐면
6이 너한테 가도 모두 합치면 왜 6으로 나눴냐면 6개의 빵은 짝수개의 빵이니까 빵은 짝수개 가야 되니까 6개라는 짝수개의 빵이 몰빵으로 간다면 A한테 가도 합쳐서 우유가 하나 있으니까 7개가 되고 B한테 가도 7개가 되고 C한테 가도 7개가 되고 D한테 가면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도 A교 B의 개수 중에 6빵빵이 만드는 4시1. 누구한테 가도 초과인 거야. 그렇다면 다시 빵이 짝수개 가야 되니까 6개 남은 이 빵을 6빵빵 말고 6빵빵빵 말고 이제 2개씩 가야 되니까요. 4개 2개 끊었을 때 이러면 4개가 제일 많이 받아 있는 빵 2개짜리에 간다 해도 최대 6개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더 이상 교집합 없죠? 맞아요? 끝났네? 없네? 그러면 4시1 해서 4시1을 다시 더해준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요 경우의 수 앞에 우유를 나눠주는 4시1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다라는 거.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의 논리가 뭐냐면 가조건 만족시키고 나다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에서 나의 경우의 수가 여기까지인데 4H5에서 6개를 초과하면 안 돼 라는 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거기에 다의 여사건을 뺀다. 그런데 이 노랑 빼기 파랑에서 빨강을 뺀 거다. 왜냐하면 파랑과 빨강은 교집합이 없는 거였어. 그런데 두 번째는 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에 이미 빼져서 없는데 빼게 된 게 이 안에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건 다시 더해줬다라는 거.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빼고 또 뺀 걸 확인할 때 헷갈리면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두 사건의 교집합 사건을 다시 정의해. 그게 편해. 각각의 사건이 뭐였냐면 6개 초과. 합쳐서 우유빵 합쳐서 6개 초과. 모두 빵짝 받는 경우의 수. 이 둘의 교집합 사건을 다시 정의해. 다시 정의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좀 심플해, 머리가 차라리.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풀면서 되게 어렵다. 그렇게 익숙한 우유와 빵인데, 그렇게 흔히 먹던 우유빵인데 왜 이렇게 안 풀려?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실제 해설을 들으면서 아, 이런 의미의 문제였구나 라고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풀어라 라고 줬다라기보다는 해설을 듣고 이해하고 저 포인트를 잘 품고 수능장에 가라 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 됐습니까?